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28회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바로 들어갈게요. 1번이 내용도 굉장히 많고 뭔가 내용 조금 알찼어요. 일단 보시면은 물음일은 수용 재결 취소 소송을 하는데 이게 그 앞에 보시면은 이게 그 사업 인정 의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인정의 제소 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채 이게 승인이 된 게 위법하다 해서 수용 재결 그 하자 승계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 사업 인정을 하고 나서 이후에 뭐 재정 상황 같은 게 악화가 돼가지고 그 사업 인정 요건을 유지를 하지 못했을 때 수용 재결을 하는 게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때도 이제 그러면은 소송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3은 그 그거예요. 그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지 않은 것이 그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 평가하는 것이 위법한가에 대한 거. 네. 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물음 1, 2, 3을 다 따로따로 봐서 논점의 정리 다 따로따로 적었고요. 일단은 이 사업 인정이랑 그 수용 재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업 인정의 의 취지 법적 성질을 한꺼번에 적고 여기도 수용 재결의 의 취지 법적 성질을 한꺼번에 적었어요. 사실 이게 내용이 얘기할 게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고민을 하다가 음, 사실 조금 프리스타일로 적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빽빽한 애로. 음, 뭐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처분임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에서 이그 뭐야 요 의견 청취 절차를 하지 않은 게 절차상 하자가 돼서 위법한지에 대해서 일단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상 하자가 독립된 위법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인정 여부를 문제점 적고 그다음에 학설 판례 뭐 부정 긍정 절충설이 있는데 뭐 판례는 뭐 처분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적은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그 오늘 스터디에서 보시면은 뭐 재량행위, 기속행위 나눠가지고 그 뭐 독립 이 독자적 위법성에 대해서 인정한 판례랑 부정한 판례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검토할 때 뭐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위법성이 있으면 위법성 정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중대명백설로 판단을 했을 때 중대한 위반인데 뭐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이제 그 다음에 하자승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자승계 항상 똑같이 뭐 하자승계의 의미 취지 적고 그다음에 뭐 요건 적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다음에 인정 범위 뭐 학설 판례 항상 이렇게 적는데요. 뭐 저는 어, 이거를 같이 적었어요. 근데 같이 적으니까 이게 문단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적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다음에 학설 및 판례를 같이 적어주고 이게 내용이 이미 4페이지여가지고 음, 20점짜리인데 어쩔 수 없어. 예. 그래서 학설 및 판례 이거 줄 처리하고 판례 적고 그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하자승계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음 1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물음 2는 이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랑 관련된 판례랑 같이 또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사업 인정의 요건에 대해서 먼저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의 태도라고 해서 두 가지를 적어줬어요. 하나는 그 공익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그 사업 인정의 요건이 된다는 그 판례를 하나 적어줬고, 그 다음에 이 공익사업 수행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경우에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이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따로따로 나눠서 적어줬습니다. 왜 나누셨나요? 어, 그냥 보기 좋으라고요? 아, 그죠. 이게
좀 일단 내용이 되게 길잖아요. 네. 내용이 되게 길기도 하고 또 애초에 이 사업 인정 요건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냥 한 번에 적을 거였으면 이 앞에 내용을 줄이고 그 뒤에 내용을 좀 더 길게 해가지고 요걸 중점적으로 적었을 건데 음, 저는 두 개를 다 적고 싶었어요. 음. 음, 굳이 이것만 이렇게 따로 떼서 문제를 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래서 따로 떼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검토할 때는 뭐 최소 침해 원칙에 비추어서 뭐 사업 인정 후에 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사업 인정에 기해서 수용권을 행사하는 거는 남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하고 이제 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줬습니다. 다음 물음삼은 엑스토지의 용도 지역이 해당 공익 사업으로 인해 뭐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뭐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의리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 인용 가능성을 설명한다라고 해서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논점이 정리를 되게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는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도 지역 같은 거 다 적어줬어요. 그리고 그다음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적어주고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적고 그다음에 판례를 적었습니다. 이 판례가 그 이렇게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이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으려면은 이런 사정을 배제를 했을 때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그거를 적어줬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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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군요. 음. 음. 판례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뭔가 결론이 안 난 느낌? 그쵸. 음, 근데 아마 같은 판례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괜찮습니다. 음. 괜찮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약간 말하면서 했거든요. 아, 이게 네. 맞아. 제가 이걸 적을 때 그 적는 판례가 한 두 단락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아. 이거 어딨지? 이게 아마 요 판례인데요. 네. 맞아요. 제가 여기 뒤에 거를 갖고 왔는데 네, 맞아, 맞아. 여기를 네, 적었어야 됐네. 네. 네, 여기 적으셔야 돼요. 예,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이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한다. 음, 그러니까 왜 이걸 안 적었지? 네, 네, 그거는 제가 잘못 적은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검토할 때 뭐 개발이익 및 손실 배제의 측면에서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적었고요. 그럼 결론에서는 조금 더 사안 포섭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이고, 이거는 해당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판례 태도에 비추어서 변경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게요. 이 내용이 결국 이 네, 내용이라서 오늘 욕을 적은 게 맞네. 네, 그래서 물음일은 끝났습니다. 음. 네. 저는 28회 문제 2번이고요. 네, 이 문제는 이주대책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로개선 사업을 하려고 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하면서 훈령 형식으로 이주민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네, 뭐 이렇게 이런 내용. 그건 사실 문제에서는 음. 쓰이진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네, 이런 거 뭐 무주택 요건 뭐 일단 하여튼 이주민 지원 규정 내용이고 어쨌든 이 규정을 토대로 이제 갑과 을이 있는데 이제 갑에서는 이 이주대책 그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에 해당되는데도 이 기준에 따라서는 그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주대책 대상사에서 배제를 했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규정을 적용해서 이제 보상은 받는데 이주대책 그 수립해서 그거는 받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소지가 분양 대상자여야 하는데 이제 일반 우선 분양 대상자로 되어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전체적인 사안이고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갑과 을이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이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배제된 걸 위협하다. 그래서 그걸 주장한지 타당한 걸 이제 살펴볼 거고, 을은 이제 왜 내가 소지가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 일반 우선 분양 대상자냐 해서 이제 을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물음을 각각 쓸 게 아니라 각 저기 전체 사안은 똑같고 이제 각각 그냥 하는 거여서 논점의 정리를 하나로 썼고요. 그래서 사안 쓰고 그다음에 물음 일 썼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물음 1에서는 이제 이 갑은 일단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주대책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서 저는 일단 이주대책 A랑 취지를 적고 그다음에 아이고, 페이지가 두 개나 됐네. 네, 그다음에 박사님은 안 쓰셨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처음에 법적 성질을 쓰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사실 뭐 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만약에 배점이나 시간 모자라면 사실 안 써도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반론이라고 생각해서 넣었고 그래서 생활보상이자 강행규정이라는 그 판례 내용 토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주대책 요건으로 저희 그 토지보상법 시행령 40조에 이제 1항 아니 2항이랑 5항에 그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 요건이고 이거는 이제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제 그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조금 규정하고 있고요. 이제 그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이 이주민 지원 규정을 적용했는데 이게 훈령 형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훈령 형식이 결국에는 이제 행정규칙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돼서 이제 조금 좀 짧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훈령이 법적 성질이 뭔지 해서 요거를 통목차로 하나로 썼는데 배점 여유되면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썼거든요. 근데 배점상 그게 안 돼서 일단은 좀 통목차로 쓰고 그냥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재량준칙은 인정은 하지만 일단 대외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그 판례는 일단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 내용을 썼고 그래서 법규성이 없다고 봤다라는 내용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시행자의 재량 여부가 문제되는데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가 이 대상자를 과연 뺄 수 있냐라는 내용 논점에서 판례에서는 사실 요 위에 여기 강행규정 판례랑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 이제 그 이주대책 내용을 이제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재량권을 과연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 판례에서는 이제 뭐 확대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이주대책 대상자 범위를 늘릴 때만 네 된다라고 판시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은 허용되고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쓰고 이제 위헌성 여부에서는 그거는 위법하다. 결국 사업 시행자가 이 갑은 지금 줄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갑 주장은 타당하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물음 위에서는 을이죠. 을이 이제 일반 우선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위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을은 이주대책 대상자는 됐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확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네. 이주대책 대상자 빼봤네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에 여기랑 법적 성질 적고 법적 성질은 지금 그 종전에는 이제 재량행위로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확인 결정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제는 그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되는 행정작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변경된 판례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 확인 결정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항고 소송으로 제외 처분이나 거부 처분이 로 가능하다라는 네,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속에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재개되는 소송 형식을 쓰라 했으니까 이제 항고 소송이 된다고 했으니 이제 항고 소송, 행정 소송의 가능성 그래서 그 어디죠? 네, 이주대책 그 수립 의무를 부담하니까 그래서 기속행위이고 아까 이거 내용을 쓰긴 했지만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을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네, 무효동 확인 소송이나 취소 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다 적었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당사자 소송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그래서 당사자 소송도 만약에 의뢰 저기 주장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당사자 소송도 가능하지 음, 않을까라는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해결론은 네, 이 앞에 나왔던 이 두 개의 행정소송이랑 당사자 소송의 가능성을 이제 가능하다라고 적고 사안 해결로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